안녕하세요. 레이저 쏜 의사 언니 시보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피부과 의사들은 도대체 어떤 시술들을 받을까? 사실 저는 시력 교정 수술인 라식 수술 1세대인데요. 대략 20년 전에 라식이 대중화되기 전에 그때 수술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주변에 라식을 받은 사람도 많이 없고, 또 눈동자에 무언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엄청 고민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제 의과대학 동기 아버님이 안과 선생님이셨는데 자기 딸은 제 동기를 수술을 시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안심하고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다양한 피부 시술들이 있지만 이 시술이 정말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인지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른 부연 설명보다 제가 직접 셀프로 즐겨받는 시술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를 마치고 천근만근 피곤한 와중에도 퇴근 전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받는 시술이 3가지 있는데요. 오늘 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크게 3가지를 신경 써서 시술을 받는데요. 바로 주름, 탄력, 색소입니다. 대략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만한 미간, 눈가, 입가의 팔자주름, 입꼬리를 처져 보이게 만드는 마리오네트 주름처럼 붉은 주름이나 피부 표면에 자글자글한 칠주름들이 더 깊어지고 두드러지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입가랑 팔자주름이 이제 여기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주름들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수많은 홈케어 장비나 화장품들은 시중에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집에 하나씩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방법들이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그 효과는 느리고 미미하죠. 그래서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피부과에서 시술을 선택하시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크게 우리가 찡그리거나 웃을 때 이만한 미간, 눈가에 생기는 표정주름을 줄이는 표정주름 보톡스와 표정 짓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어도 피부 표면에 자글자글하게 가늘게 지는 잔주름들을 줄여주는 스킨 보톡스로 나뉩니다. 스킨 보톡스는 표정 주름을 줄여주는 보톡스와는 달리 주름을 만드는 안면 근육층이 아닌 그보다 더 표면에 있는 피부 겉표면에 얇게 보톡스를 주입하여서 잔주름 및 피부결을 개선시키고 피지 분비까지 조절하여 모공을 개선시키면서 전체적인 피부 라인이 타이트닝 되면서 뭔가 피부선이 탄탄해지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최강의 가성비 시술입니다. 이렇게 보톡스를 맞고 나면 대략 1, 2주 후부터 표정 지을 때 깊게 패이던 주름들이 덜 깊게 패이고 피부 표면이 뭔가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매끈하고 반들반들해져요. 그래서 제가 스킨 보톡스 맞고 나면 환자분들이 원장님 이마에 뭐 하셨어요? 이마에서 광이 나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술이랍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효과 좋은 보톡스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제대로 시술 받지 못할 경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아무런 표정이 없는 굉장히 어색한 얼굴이 된다거나 이마가 뻣뻣하고 무겁다거나 눈꺼풀이 처지는 느낌,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은 올라가지 않는 등의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주름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혹여 시술 후에 이러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행히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능이 사라지므로 아무리 불편하셔도 대략 1달 정도 기다리시면 불편함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보톡스를 맞는 주기는 개인차는 있으신데 대략 3, 4개월 주기로 맞으시면 되고 스킨 보톡스는 지속시간이 좀 더 짧으세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만 1~2달 간격으로 맞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40대 여자 피부과 의사가 받는 2번째 시술은 바로 탄력 리프팅 시술입니다. 저도 매일 환자분들을 봐야 하니까 얼굴에 흔적이 남거나 티가 나는 시술을 잘 하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리프팅 시술 중에서 제가 꼭 주기적으로 받는 시술은 바로 하이프 초음파 리프팅, 즉 상품명으로는 슈링크, 텐세라, 울세라 같은 시술과 심부 당극성 고주파 리프팅, 상품명으로는 올리지오, 텐서마 같은 시술들을 꼭 받는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이거는 올리고 모아주는 시술이라고 쉽게 표현해 드리는데요. 슈링크, 텐세라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은 수백 개의 작은 초음파 샷이 피부층을 넘어서서 그 아래 얼굴 안면 근육을 덮고 있는 스마스라는 층에 수백 개의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콜라겐 생성을 촉발시키는 장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왜 오징어를 불에 구우면 막 조금씩 쪼그라드는 장면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초음파가 스마스층을 오징어처럼 이렇게 구워가지고 수축시키면 덮고 있는 피부도 같이 올라붙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환자를 오징어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환자분이 오징어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오징어를 올리지오 텐서마와 같은 심부 당극성 고주파 리프팅의 경우에는 강한 출력의 고주파라는 전자기파가 피부 진피층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시키면 콜라겐 사슬이 싹 풀어지고 새로운 콜라겐 사슬들이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시술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에너지를 탄력이 필요한 부위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시술 효과에 꼭 필요합니다. 프링크 400샷, 올리지오 600샷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복해서 쏘는 샷 수가 많아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도 많아지므로 더 좋은 리프팅 효과를 보여요. 따라서 이러한 리프팅 시술의 핵심은 얼굴의 처짐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위치에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용 때문에 샷수 좀 적게 줄이고 이렇게 받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기다리셨다가 총알 모아두셨다가 한번 맞을 때 충분한 샷을 받기를 권해드려요. 이러한 시술은 1년에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 3회 정도만 꾸준히 받으셔도 주변 관리 받지 않는 동년배들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훨씬 더 얼굴선이 곱고 탱탱한 것을 점점 더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40대 피부과 여의사가 받는 피부 시술은 색소레이저입니다. 우리 피부는 어느 정도 처짐이나 주름이 있어도 피부 톤만 하얗고 깨끗하면 얼굴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저도 타고난 피부가 다행히 좋기는 해서 30대까지는 색소 걱정을 크게 하진 않았는데요. 4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눈가의 기미나 주근깨가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꼭꼭 주기적으로 레이저 토닝이나 벨로체, 디올의 아기 레이저 같은 레이저 등을 받고 있어요. 레이저 토닝은 10억 분의 1초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검은 색소를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 빔을 멜라닌 색소에 쏘아서 멜라닌 색소를 잘게 쪼개는 치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탁 한 대 칠 때 빨리 이렇게 탁 치는 거랑 똑같은 힘으로 칠 때 이렇게 치고 대고 있는 거랑 뭐가 더 아파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 힘을, 충격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레이저 토닝은 바로 그러한 원리를 가진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색소 찌꺼기들은 한두 달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배출이 되는데요. 이러한 색소 찌꺼기 배출을 도와주는 레이저들을 같이 받아주면 쭈구장창 토닝만 해서 색소를 깨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닝과 함께 벨로체나 디오레 같은 레이저를 같이 받아주는데요. 벨로체는 여러 파장을 갖춘 빛으로 색소나 혈관, 탄력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팔방미인과 같은 제가 애정하는 장비인데요. 주근깨가 생긴 경우도 벨로체 거의 한두 번만으로 거의 다 제거가 가능하고, 특히 벨로체의 여러 파장대 중에서 800나노미터 파장의 근적외선 파장 치료는 진피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토닝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피부결을 굉장히 매끈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중요한 일이 여러분 있기 바로 전날에도 받기 좋은 제가 좋아하는 시술 중 하나랍니다. 다음 디올의 아기 레이저는 프랙셔널 원리를 이용한 레이저로, 여러분 혹시 흔히 프락셀 레이저 하면 뭔가 막 작지 않고 엄청 아픈 시술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디올의 레이저는 딱지 없이 프락셀 레이저의 장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디올의 레이저는 두 가지 파장대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의 파장대는 진피까지 깊게 도달해서 진피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요. 다른 파장대는 피부 표면에 수분층에 작용해서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디올의 시술 후에는 약간의 붉어짐은 있는데 이건 집에 가시는 동안에 거의 다 가라앉는 수준이고요. 크게 흔적이나 붉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주기적으로 받는 시술들 말씀드려 봤는데요. 피부과 의사가 받는 시술인 만큼 여러분도 다른 시술에 비해서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